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한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충분할지,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상위 10%만 웃고 나머지 90%는 은퇴 후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뉴스에서는 연금 부족, 부동산 불안, 생활비 폭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주변에서는 이 돈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한숨 섞인 말들만 들립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모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왜 상위 10%만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중산층은 끝없는 불안 속에 빠지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퇴 준비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중요한 차이점을 함께 알아봅시다. 상위 10%만 은퇴 준비 성공, 중산층이 놓친 핵심.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봤을 겁니다. 과연 내 돈으로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상상보다 더 냉혹합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불려가며 여유롭게 살지만 중산층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막연한 집값 의존에서 오는 함정.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값만 오르면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부동산은 은퇴 후 삶의 안전판이 아니라 때로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집을 팔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는 60세에 은퇴 후 여유를 꿈꾸며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옮기고 나니 생각보다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주택 마련, 이전 비용, 세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남은 돈으로 투자하려다 실패하면서 생활비는 줄줄이 빠져나갔죠. 결국 집 하나 믿고 은퇴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 더 큰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집 한 채만 믿는 건 위험합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히 팔고 남은 돈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2. 연금의 맹점 적은 준비와 과한 기대. 중산층의 또 다른 착각은 이겁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에서 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준비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B씨. B씨는 매달 국민연금 150만원, 개인연금 50만원을 받는 60대 초반입니다. 한때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의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식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그는 적금을 깨고 다시 일을 찾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교훈. 연금은 중요한 기초 자산이지만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현금 흐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노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현실 도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조금만 일하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기회가 모두 줄어듭니다. 사례 3.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C씨. C씨는 58세에 퇴직하며 일이 부족하면 어디 가서라도 일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다시 일을 찾으려니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경쟁력을 잃었고 체력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재취업 시도 끝에 그는 결국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은퇴 전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작은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산층이 놓친 핵심 세 가지. 자산의 현금 흐름 구조를 설계하라. 집 한 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외 추가 자산을 확보하라. 연금은 기본이지만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추가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일할 준비를 끝내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결국 은퇴 후 웃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상위 10%만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중산층도 심지어 하위층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은퇴 후 추락할지 여유로운 삶을 즐길지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를 점검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칼럼.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 중산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 전략. 은퇴 후에도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위 10%만 웃을 수 있다. 과연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중산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준비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현금 흐름 설계는 필수다. 중산층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깁니다. 물론 집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내 집값만 오르면 은퇴 준비는 끝났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 세금, 이전 비용 등으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의 기본은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겁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수익형 부동산,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주식, 혹은 안정적인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연금은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재정을 연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해도 은퇴 후의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 믿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비용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의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추가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은퇴 전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혹은 안전한 투자 상품 활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은퇴 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필요하면 나중에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체력적인 한계, 나이에 따른 사회적 시선, 경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미리 준비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꼭 거창한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방법.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 바리스타, 상담사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등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창작 활동. 이 모든 것은 은퇴 후에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줄이며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차이. 사례 1. 준비된 은퇴는 안정적인 생활을 만든다. 김 씨는 55세부터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안정적인 배당주와 월세형 부동산에 투자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은 카페 수익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준비된 은퇴는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었다가 위기를 맞은 박 씨. 반면 박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만 의존해 은퇴를 맞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쌓였고 결국 67세가 된 지금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박 씨는 고백합니다. 사례 3일할 준비 없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은 이 씨.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래 일할 수 없었고 결국 대리운전으로 소득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뭔가를 준비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다. 은퇴 후의 삶은 상위 10%만 여유로울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자산이 은퇴 후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하세요. 연금 외에도 의료비와 여유 자금을 충당할 추가 자산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소득 창출 모델을 미리 준비하세요. 결국 은퇴 준비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과 계획이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퇴직 후의 삶은 늘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젊을 때는 노후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면 막연한 불안이 엄습하죠.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치열하게 일하며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퇴직 후 3년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부터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은퇴 후의 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버지가 은퇴 후 3년간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은퇴를 앞둔 60년 대생들에게 공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려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며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60년 대생 은퇴 대참사. 퇴직 후 3년 아빠가 전하는 충격적 진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시작보다는 끝에 가까운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치열한 경제 성장기의 중심에서 일하며 노후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했던 경우가 많죠. 그 결과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직 후 3년간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닌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들입니다. 1. 퇴직 후의 첫 충격 역할 상실의 공허함.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첫날부터 내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이 가족과 회사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례 아버지는 어느 날 손자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아빠.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라는 말에 크게 상처받으셨죠. 가족들이 배려로 한 말이지만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교훈 퇴직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2. 경제적 현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전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고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집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닥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친구는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결국 적자를 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생활비 절감이 쉽지 않아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셨죠. 교훈: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최소한의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 경험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셨습니다. 3. 인간관계의 변화, 외로움과 고립감. 퇴직 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동료들과 소통하며 지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급격히 단절됐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모두가 바쁜 일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깊은 외로움을 겪으셨죠. 사례 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동창회와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도 결국 돈 이야기나 자녀 자랑으로 대화가 끝나면서 본인이 점점 위축된다고 느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교훈: 인간관계를 단순히 과거의 직장 동료나 동창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현실 조언. 아버지는 퇴직 후 3년을 지나며 스스로 터득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취미, 목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죠. 돈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다. 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오히려 간소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아버지의 퇴직 후 3년간의 경험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재정비한 이야기죠. 60년 대생 세대는 은퇴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버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라는 단어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충격에서 벗어나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방법.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불안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고난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적응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충격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경험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공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역할 상실의 공허함, 이렇게 극복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역할 상실감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가족 내에서도 역할이 줄어들며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봉사활동.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복지관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취미를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 평소 좋아했던 취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그림, 사진 같은 활동은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끔은 부수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 중에는 즐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요리 교실에 등록해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열어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법.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과 저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소비 구조 재정비.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고 효율적인 집으로 이사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를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익 창출 활동 찾기. 은퇴 후에도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 운영, 재능 기반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면서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제 아버지의 친구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동네에서 소규모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일하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인간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퇴직 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도 바쁜 일상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 참여.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도서 클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진, DIY 같은 취미 관련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지역 사진 모임에 가입해 매주 다른 멤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찍은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아버지는 3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배워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루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익히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라. 은퇴 후에는 과거의 성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평화로운 산책 등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즐겨라. 은퇴 후에는 불안과 후회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맺은 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준비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퇴직 후 충격을 줄이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퇴직 후 3년 동안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과정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남은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의 손으로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30년을 뭐 한 거지? 퇴직금 정산 서류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죠. 바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화면입니다. 매달 20만 원? 내가 대기업 과장으로 밤샘하며 일한 세월이 얼만데. 순식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내 월급을 키워주던 회사는 떠났고 은행 통장은 구멍난 양동이 같고 연금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30년 동안 뭘 준비한 걸까? 하지만 분노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3가지 실전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편하게 듣는다는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1. 국민연금 기본급일 뿐 월급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 안전망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40% 언저리인데 실제 체감은 그보다 낮습니다. 세금 보험료 빠지고 물가 오르고 수명은 길어지니 내가 받는 돈은 생각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연금은 기본급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월급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죠. 현실 체크. 5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40만 원. 같은 연령대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대 초반. 즉,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의 4분의 1도 못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2. 사례로 보는 세컨드 인컴 전략 3가지. 사례 퇴직 후 6개월 온라인 강사로 월 150만 원. 인물 59세 전자회사 과장 출신 박 대리 퇴직 후 대리가 더 편하대요. 강점 30년간 축적한 품질관리 노하우. 실행퇴직 직전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품질관리 기초 강좌 업로드. 결과 수강생 800명 돌파, 월평균 로열티 150만원 확보. 포인트 지식은 감가상각이 느립니다. 내 머릿속 경험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면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사례 집 한 채로 월세 90만원, 생활비 절반 해결. 인물 61세, 식품회사 영업팀장 출신 이과장. 강점 수도권 구축 아파트 한 채 보유. 실행 본인 거주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지방 소형 아파트 매입 후 이사. 결과 전세 보증금 차익과 월세로 매달 90만원 수령. 포인트 다운사이징은 자산을 현금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거주비를 줄여 만든 현금 흐름은 주식 배당보다 안정적일 수 있어요. 사례 취미가 돈이 되다. 주말 농장에서 월 70만원. 인물 57세 IT 개발자 출신 김 차장. 강점 주말마다 다니던 텃밭 경험, 유튜브 편집 가능. 실행 귀촌 대신 근교에 200평 밭, 임차, 블루베리 허브 재배 직거래 라이브 커머스. 결과 1년차 매출 1000만원 돌파, 순이익 월 70만원 수준. 포인트 취미와 디지털 판매 채널을 결합하면 소액 다변화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 같아 보여도 3번째 연금이 되죠. 3. 3층 연금 구조로 노후 현금 흐름 설계하기. 국민연금 1층 기본 안전망. 60세 전까지 최대한 보험료 공백을 줄여야 합니다. 퇴직 개인 연금 2층 IRP, 연금 저축펀드, 즉시연금 등으로 보강. 세액 공제 혜택 챙기고 수령 시기를 분산해 세금 건보료 폭탄을 피하세요. 세컨드 인컴 3층 앞선 3가지 사례처럼 지식 부동산 취미를 현금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세금 수수료가 적어 실질 수령액이 높습니다. 4. 은퇴 후 삶, 돈보다 중요한 2가지. 시간 설계 퇴직 직후 공백이 길어지면 우울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오전엔 루틴 운동, 오후엔 수입 활동, 저녁엔 커뮤니티 모임처럼 주 30시간 정도의 가벼운 일정을 먼저 짜보세요. 관계 리모델링 직장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소멸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동료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돈보다 사람에게서 에너지가 오래갑니다. 5. 지금 당장 할 액션 플랜 5가지.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후 부족분 계산하기. 월 30만원 세컨드 인컴 목표 설정 강의임 대치미 중 하나 선택. 연금 저축 IRP 납입액 1만원이라도 증액해 세액 공제 극대화. 지출 다이어트 고정비 통신, 보험,
자동차부터 10% 절감. 건강 루틴 만들기 걷기 1만 보, 근력 운동 2회주.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맺은 말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라. 국민연금 예상액에 분노했다면 그 감정을 행동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연금은 내 노후의 기본급일 뿐 월급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퇴근 후 30년의 설계도를 새로 그려볼 차례예요. 30년을 뭐 한 거지? 라는 후회가. 그래도 지금 시작하길 잘했어. 라는 안도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대기업 과장 출신도 논란 국민연금 수령액 구조적 공백을 점검하다. 1. 국민연금 최저 안전망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은 66만 9,523원에 불과합니다. 최고액 수급자 296만 100원가 언론에 소개될 때마다 나도 저만큼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례일 뿐입니다. 해니, 코. 한편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12만 5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KOSTAT, 고. 즉 평균적인 고령 가구는 연금만으로 생활비의 30%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이 격차가 바로 퇴직 직후 쇼크의 실체이며 국민연금을 기본급 베이스 페이 정도로만 간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대체율 공식, 예상연금액,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 소득 대체율 40%, 지수와 계수, 예상연금액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 소득 대체율 40% 지수화 계수, 가입 공백, 평균 소득 정체, 조기 수령 감액 선택 등이 겹치면 체감 소득 대체율은 2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기대 수명물 가상승검 보료가 만드는 3중 압력. 수명 연장 2024년 출생아 기대 수명은 83.6세. 55세에 퇴직하면 28년 이상을 스스로 부양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2천만 2023년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평균 2.6% 상승. 실질 연금 가치는 매 27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룰 오브 72.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 외에 발생하는 금융부동산 소득은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므로 수령 전략을 분산하지 않으면 역진적 부담이 커집니다. 3. 사례 연구 세컨드 인컴 구축 전략 3선. 구분 핵심 자원 실행 방식 연간 순수입 CASA. 온라인 강의 30년 품질관리 노하우 교육 플랫폼에 10시간 분량 강좌 업로드 1,800만원 월 150만. CASEB. 주거 다운사이징 수도권 84위 아파트 자가 전세 전환 후 지방 소형 주택 매입 1,080만원 월 90만. CASEC. 소규모 농업 라이브 커머스 주말 텃밭 경험 영상 편집 근교 200평 임차 블루베리허브 재배 840만원 월 70만. 분석 포인트. 지식 자산은 감가상각이 느려 디지털 전환만 해두면 장기 현금 흐름을 만든다. 거주비 절감은 배당 이자보다 안정적이고 세금 부담이 낮다. 취미 기반 소액 창업은 초기 투자 1,000만 2천만원 대비 수익률이 높고 신체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충족한다. 4. 3층 연금 구조로 노후 현금 흐름 최적화. 층 구성 관리 포인트. 1층 국민연금 가입 공백 최소화. 이미 계속 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 가능. 2층 퇴직 개인연금 IRP 연금 저축 즉시 연금 수령 시기 분산으로 건보료 세금 절감, 저비용 인덱스 펀드 활용. 3층 세컨드 인컴 근로임 대창업 현금 흐름 다변화. 노동 자산 취미 균형 설계. 5. 실행 체크리스트 퇴직 5년 전 기준. 예상연금액 재확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내 연금 알아보기 연금 공백 해소 여부 점검. IRP 연금 저축 증액 세액 공제 한도 900만원 최대 활용. 수령은 10년 이상 분할. 주거 전략 확정 보유주택 활용 전세월세. 지방 이전. 실버타운 입주 등 시뮬레이션. 세컨드 인컴 MVP 최소 월 30만원 목표로 파일럿 프로젝트 강의 1개, 임대 1건, 온라인 판매 1품목 개시. 건강시간 관리주 150분, 유산소 근력운동,
일여가 관계 시간표, 사전 설계 우울증 고립 예방. 6. 결론 구조를 아는 순간 전략이 보인다. 대기업 과장 출신이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에 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식 자산 취미를 현금화하는 3층 구조를 조기에 설계하면 연금 격차를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막는 안전망. 퇴직 개인연금은 세금 최적화된 중간 소득. 세컨드 인컴은 물가 수명 리스크를 상쇄하는 성장 소득. 퇴직 쇼크는 정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당장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세컨드 인컴에 첫 단추를 끼우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 은퇴해도 괜찮을까? 평생을 직장에서 바쁘게 달려왔지만 정작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동안은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던 노후 준비가 갑자기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개인 책임의 시대로 받아들여왔고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거나 자녀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쓰고 노후의 빈곤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앞에 멘붕이 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다르고 우리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 5060대들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어떤 시스템과 마인드셋으로 노후를 버텨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은퇴 대비 핵심 키워드 준비는 50대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생 100년 시대를 대비해 50대부터 은퇴 설계 교육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라이프 플랜 스쿨, 은퇴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업, 지자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서는 단순한 재무 설계뿐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퇴직 이후 수입 지출 분석, 연금 수령 시기 및 구조 이해, 제2의 직업 찾기, 가족 관계 재정립,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 계획, 건강관리 및 식습관 개선. 한국처럼 퇴직금 받아서 빚 갚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두자라는 단순 플랜이 아닙니다. 일본은 은퇴 후 3040년을 새로운 생의 이막으로 보고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역할이라는 인식. 일본 중장년층은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이 수입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퇴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지역 사회 참여, 취미를 통한 활동적 삶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사이트인 실버인재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65세 이상도 가벼운 노동, 경비, 아이 돌봄, 텃밭 관리, 행정 보조 등으로 수익도 얻고 삶의 활력도 유지하게 돕죠. 한국은 아직도 나이 들면 집에서 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은퇴 이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일본식 은퇴 준비. 사례 1. 55세에 라이프 플랜 스쿨 입학한 사토시. 사토시 가명, 전직 은행원은 55세에 은퇴를 5년 앞두고 회사에서 권유한 은퇴 설계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는 강의 중 자신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면 수령액이 연간 40만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수령 시기를 3년 늦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제2직업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라는 파트타임을 선택해 주 3일만 일하면서 월 7만엔의 부수입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토시. 사례 이퇴직 후 카페 창업한 부부. 도쿄 외곽의 한 소도시. 미나미 부부는 퇴직 후 3년간 준비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아내는 작은 디저트를 만들며 인근 주민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금과 소득을 합쳐 월 25만엔 정도의 생활비로 충분히 자족 가능한 삶을 살고 있죠. 이들은 은퇴 10년 전부터 지역 창업 지원센터에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해왔고 퇴직금 일부를 안전하게 투자해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죠. 미나미 부부. 사례 3실버 인재센터 통해 재취업한 68세 남성. 오사카에 사는 마스모토 씨는 65세에 퇴직한 뒤 3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체력도 떨어지자 실버 인재센터를 찾아가 지역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하루 2시간, 월 15일 근무하면서 5만엔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아이들과 인사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큰 활력이 됐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었으면 아마 병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마스모토 씨. 4. 한국도 배워야 할 일본의 은퇴 문화. 일본이 특별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도 장기 불황, 연금 고갈 우려,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마인드와 시스템에 있습니다. 은퇴를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 시스템. 고령자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플랫폼.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라는 인식. 한국도 이제는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냐 보다 내가 70세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은퇴를 공부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노후는 저절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50대, 60대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이런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은퇴 설계를 막연함에서 구체적 플랜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30년이 불안이 아닌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세요. 일본 5060대는 이렇게 은퇴 준비합니다. 한국과 충격적 차이.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일본식 은퇴 대비 시스템 분석. 1. 서론 일본과 한국 은퇴 준비의 구조적 차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은퇴 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대응은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사회 대응 종합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의 은퇴 준비를 사회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방식이 강하고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를 넘어섰으며 한국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 회육 1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지와 자산 기반 확보는 사회적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은퇴 준비 시스템과 사회적 기반. 1. 라이프 플랜 교육의 제도화. 일본 기업과 정부는 중장년층을 위한 은퇴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른바 라이프 플랜 세미나 또는 은퇴 스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의 구조와 수령 전략, 은퇴 후 지출 구조 시뮬레이션, 세제 혜택 및 저축 전략, 건강보험 개요보험 제도 이해, 제2의 커리어 설계 및 경력 전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이는 단순한 재무관리 교육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질 관리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생애 설계 과정입니다.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실버 인재센터 고령자 일자리 제공 플랫폼. 1985년 일본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실버 인재센터 실버 휴먼 리소시즈 센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약 1300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보조,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공원 및 시설관리, 원예 가정관리, 경비 및 안내. 이 시스템은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유지, 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70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실버 인재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기업연금 퇴직금 제도의 유연성. 일본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업연금 DB형, DC형, 개인형 연금 IDCO, 퇴직금 제도 등 다양한 은퇴 자산 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IDCO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0대 이상의 가입률이 증가 추세입니다. IDCO 개인형 확정기여 연금 세액 공제 혜택 연금소득 세율 적용. 기업연금 DCDB형 안정적 자산 축적 기반. 퇴직금 중간정산 유연성 은퇴 전 창업이직에 활용 가능. 3. 일본식 은퇴 전략의 사회적 성과. 일본 내 다양한 연구와 통계를 보면 이러한 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 감소 70세 이후 경제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음.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6,569세 노동 참여율이 2023년 기준 약 49%. 고령자 우울증 비율 감소 사회적 역할 유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 자산의 조기 소진 방지 공적사적 연금 분산 구조로 유연한 자산 관리 가능. 4. 한국과의 비교 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은퇴 준비에 있어 지나치게 공적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전교육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취약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실수령액은 평균 58만원 수준으로 노후 생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은퇴 설계 교육은 사실상 전무. 고령자 일자리는 대부분 고된 육체 노동 중심. 제2의 직업 설계 지원 인프라 부재. 공적 사적 연금 비중 불균형 사적 연금 활성화 부족. 한국은 아직도 퇴직금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구체적 은퇴 시뮬레이션이나 생애 설계 교육이 부족합니다. 5. 전문가 제언 한국이 배워야 할 일본의 4가지. 은퇴 교육의 체계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장년 생애 설계 교육을 제도화해야 함.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실버 인재센터와 유사한 지역 기반 시스템이 필요함.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세제 지원 확대. IDCO와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필요. 생애 임학 설계의 사회적 인식 확산. 은퇴는 소멸이 아닌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맺은 말. 일본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축적을 넘어 노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 전략입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를 앞두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적 은퇴 지원 체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책, 기업, 개인 모두가 은퇴 이후 30년을 함께 설계하는 문화를 만들 때 고령 사회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